협상은 벌써 4시간째 이어지고 있었다. IT 업계의 거물, 강서준은 고급 레스토랑의 호화로운 방에 앉아 있었다. 검은 가죽 의자는 불편하게 느껴졌고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에 대한 끝없는 대화 소리는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집어삼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언제쯤 끝나는 거지? 무심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유리 너머로 저녁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하늘은 마지막 햇빛을 삼키며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기술과 사업 전망에 대한 열띤 토론은 이제 그를 지치게 하기 시작했다. 그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독일 파트너들은 끈질겼고 계약서의 모든 세부 사항에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뭐야? 서준은 비서이자 친구인 최우진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옆에 앉아있던 우진은 그의 감정적인 폭발에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이런 순간들에 익숙했다. 서준이 이런 힘든 협상을 얼마나 버거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사람들 원래 그렇잖아. 꼼꼼하고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야. 그리고 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했어. 우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이 꼼꼼함은 정말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서준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자질구레한 규칙, 조건, 사소한 세부 사항들. 바로 그거야.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협상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넌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전략가이기도 하잖아.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통역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독일어로 짧게 무언가를 말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고 이내 그들의 경계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통역사가 전했다. 서준은 심장이 ඈ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더 이상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온종일 이어졌던 긴장감이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서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즉시 형식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협상의 날이 마침내 마무리된 것이다. 독일 파트너들이 레스토랑을 떠나자마자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웨이터를 부르기 위해 우진을 포옹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야 친구, 저 지독한 독일인들 때문에 진이 다 빠지는 줄 알았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우진도 일어나 악수를 나누고 그를 마주 안았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집요할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했어. 정말 시간 낭비하는 줄 알았다니까. 서준이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고 웨이터가 가져온 위스키 잔을 동시에 들어 올렸다. 쨍하는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고 공기 중에는 만족감이 감돌았다. 우리의 끈기를 위하여 서준이 잔을 들었다. 승리를 위하여 우진이 시선을 떼지 않고 답했다. 그 순간 서준은 온종일 쌓였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모든 힘을 이 계약에 쏟아부은 듯 이제야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거래의 세부 사항과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던 우스꽝스러운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더 이상 숫자와 서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워졌다. 있잖아 우진아, 난 정말 모든 게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 서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너무 절망적으로 보였어.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우진이 의자에 기대며 답했다. 넌 언제나처럼 제 시간에 모든 걸 해내잖아. 독일인들은? 그들은 항상 그렇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것은 끝없는 협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하루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었다. 우진아,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면 오늘을 제대로 기념해야겠어. 하지만 서두르지는 말자. 일단은 바에서 위스키나 한 잔 더 하자고. 좋지. 우진이 친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성대한 파티를 여는 거야. 그들은 성공과 우정을 위해 여러 번 잔을 부딪히며 저녁을 이어갔다.
인생, 가족, 그리고 미래에 바꾸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때 끝이 없어 보였던 협상은 이제 기억 속에서 사소한 일처럼 희미해졌다.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서준은 하루를 마친 가벼움을 느꼈다. 그는 육중한 참나무 문을 천천히 닫으며 평창동의 대저택을 감싸는 정적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이 거대한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압도적인 공허함을 느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은 텅 비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이곳에 오래 살수록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다. 넓은 복도를 지나갈 때 서준은 주방에서 나온 가정부 박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도련님, 저녁상 차려드릴까요?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정중하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아니요, 박 아주머니. 고맙지만 오늘은 배가 고프지 않네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리고 다들 오늘은 퇴근해도 좋다고 전해주세요. 그의 거절에 약간 놀란 듯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그녀는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세요. 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서준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벽난로 앞에 아늑한 안락 의자와 그에게는 전리품과도 같은 희귀한 위스키 컬렉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 하나를 꺼내 진한 술을 따랐다. 첫 모금을 넘기자 액체가 목을 태우며 동시에 속을 따뜻하게 데웠다. 호박색 액체를 들여다보며 서준은 추억에 잠겼다. 그는 전처인 김유라를 다시 떠올렸다. 한때 그는 그녀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여자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들의 초창기는 행복으로 가득했다. 끔찍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기억은 결코 아물지 않는 오래된 상처처럼 그의 마음을 헤집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지? 그는 공허함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분노와 고통으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증오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고 손은 본능적으로 잔을 꽉 쥐었다. 과거의 이미지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미소 짓는 유라, 다정하고 보살펴주던 그녀, 그가 기억하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계산적인 계획,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애인과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그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절박한 욕망, 그녀는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준은 숨을 급히 들이쉬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갑자기 솟구치는 감정의 폭풍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사람을 믿으란 말인가? 그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를 이 세상에 데려온 부모님은 그가 6살 때 그를 버렸다. 그들은 그를 보육원 문 앞에 그냥 두고 떠났다. 그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엄마와 아빠가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어려서 바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배신감은 그의 마음에 영원히 자리 잡았다. 보육원의 벽 안에서 서준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강해져야 했고 다른 아이들의 굴욕과 조롱, 심지어 구타까지 견뎌내야 했다. 약하고 무방비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그의 성격이 단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옆 책상에는 작고 낡았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를 받아주고 자신을 찾도록 도와준 양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서준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벽난로의 불빛이 그의 손 위에서 흔들리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일 뿐이었다. 이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정적은 이미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문득 양아버지가 언젠가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들아, 과거가 네 삶을 결정하게 두지 마라. 과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든 너는 항상 너의 길을 찾을 수 있단다. 그 말은 한때 그에게 공허하게 들렸다. 그저 아이를 달래려는 시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 말들은 그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서준은 다시 사진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다. 과거의 씁쓸함이 그의 몸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굳이 닦아내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항상 그 길을 찾으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갈림길에 서게 되네요. 그는 갑자기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유라의 배신을 잊고 친부모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를 옥죄는 듯한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준은 일어섰다. 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본 그는 마지막으로 위스키 한 모금을 마시기로 결심하고 다시 의자에 몸을 묻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서준은 아침의 일상적인 의식을 미뤘다. 모닝커피, 업무 메일 확인, 비서와의 대화. 오늘 그는 모든 것을 뒤로했다. 눈에는 어제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렸고 생각은 어제 일어난 일과 어떻게 다시 이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했다. 그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를 괴롭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의 삶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한때 그를 사랑했고 그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들, 양부모님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뿐이었다. 가야겠어. 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약간 떨렸다. 그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듯 테이블에 손을 얹고 일어섰다. 자동차 키를 챙겨 출구로 향했다. 비가 오고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차가 저택 부지를 벗어나고 길이 멀어질수록 서준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 작고 무력한 존재였을 때를 생각했다. 매일 생존하기 위해 애썼던 날들. 그의 삶은 보육원에 들어간 그날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의 양부모님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추모공원으로 가는 길에 서준은 엔진 소리와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는 힘든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결코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떠나간 사람들과 이야기해야만 했다. 서준이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차에서 내려 코트깃을 여미고 천천히 입구로 향했다. 언제나처럼 추모공원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이곳은 서준이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이미 곁에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는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다. 이곳에서 과거에 남겨진 것, 마음에 담아둔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그는 2개의 봉분 앞에 다다랐다. 지난번에 서준이 가져다 놓은 꽃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돌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새 꽃다발을 올려놓았다. 어머니, 아버지.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정적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절 원망하지 않으실 거란 거 알지만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변명하듯 고개를 숙였다. 2분을 잊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는 말을 멈추고 거칠게 숨을 쉬며 말을 이을 힘을 찾으려 애썼다. 날이 갈수록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를 괴롭히는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는 마음속에 쌓인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서준은 다시 말을 멈췄다. 고통으로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2분이 아셨더라면 얼마나 다시 아픈지, 얼마나 다시 단순하고 인간적인 진정한 무언가를 원하는지 그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 그가 이미 어른이 되어 성공하고 부유해졌을 때조차 그를 지지해 주었던 때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성공도 위안을 주지 못했다. 생각에 잠겨 그는 봉분 옆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그들이 떠난 후 몇 년 동안 그는 강해지려 애썼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외로움은 그의 영혼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어떻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 두 분이 너무 보고 싶어요. 서준이 속삭였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두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제게 손을 뻗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네요. 그는 손을 들어 차가운 비석을 만졌다. 심장이 죄어오는 것 같았다. 이 말들조차도 그의 마음속 고통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졌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저는 자주 믿음을 잃어요. 이 외로움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았다.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서준은 몸이 추위로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떤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린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일어섰다. 긴장으로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봉분을 돌아본 후 하늘을 보았다.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서준은 어떤 내적인 결정을 내린 듯 말했다. 강해지도록 노력할게요. 그는 차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고통을 잊지는 못했지만 이 순간 그는 이 정적과 외로움 속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처럼 그를 괴롭혔던 절망감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단지 전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는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준은 사무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서류를 무심하게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추모 공원 방문에 머물러 있었다. 몸은 천천히 평소의 리듬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서류 몇 장을 집어들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친구, 무슨 일 있어? 우진이 평소처럼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친구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는 우진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우진은 항상 서준이 특히 자신에게 몰두해 있을 때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 그의 시선은 평소보다 집요했고 서준은 그의 등장에 약간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 그냥 부모님 뵈러 추모공원에 다녀왔어. 서준은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답했다. 그는 우진이 그런 방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즉시 마음을 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우진은 항상 그런 순간에 곁에 있었지만 대화를 재촉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했다. 우진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앉았다. 있잖아. 논의할 게 좀 있어. 서준은 갑자기 일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포드와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 우리가 논의했으면 해. 우진은 서류를 훑어본 후 다시 서준을 쳐다봤다. 물론 한번 보자. 그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는 항상 세심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준의 이런 상태에 익숙했지만 묻지 않고는 못 배겼다. 서준아, 그래도 먼저 널 정말로 괴롭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때? 네가 부모님 뵈러 가는 게 네 기분 전환의 유일한 이유는 아닐 거라는 거 알아. 서준은 시선을 돌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우진이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자신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서준은 우진이 더 이상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며 말했다. 둘 다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그들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몇 분 후 비서가 들어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책상 위에 커피 2잔을 놓았다. 서준은 조용히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서류에 몰두했다. 거래에 관해서 말인데 그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을 이었다. 납품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해.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그리고 프랑스 파트너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해. 자금 조달에 관해 새로운 소식 있어? 우진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다. 그는 서류를 쳐다본 후 서준을 보았다. 그의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일에 관해서는 항상 그렇게 고집스럽고 집중력이 강했다. 모든 건 통제하에 있어. 그가 몇 초 후에 답했다. 우리 파트너들과 이야기했어. 그들은 준비됐지만 우리가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길 원해. 내가 최종 검토를 하면 며칠 내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그의 감정처럼 썼지만 일을 해야 했다. 좋아. 다음 주에 처리하자. 네가 평소처럼 흠잡을 데 없이 처리할 거라는 거 알아. 서준은 조금 긴장이 풀렸지만 머릿속에서는 다시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그를 놓아주지 않는 외로움. 우진은 개입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서준이 침묵을 지킬 것이고 아마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서준이 이혼을 겪은 이후로 그를 떠나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 우진이 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기분 전환 좀 해야 해. 어디 좀 가자.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넌 항상 내 벽 안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어. 네가 갇혀 있다는 느낌 안 들어? 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를 쳐다보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시 일에 몰두하는 것뿐이었지만 우진의 말이 옳았다. 아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냥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서준은 이것이 바로 우진이 기다리던 대답이라는 것을 알며 말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진은 미소로 답했다. 그는 서준과 세상을 향해 문을 닫는 그의 습관을 잘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의 친구가 이 벽 안에서 매일 자신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는 것도 이해했다. 마음 바뀌면 말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진이 손을 들며 말했다. 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은 그를 생각에 잠긴 채로 남겨두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는 여전히 친구와의 이 대화가 필요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그의 이해를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준은 일로 돌아갔다. 비록 그의 머릿속에는 그를 괴롭히는 무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서준과 우진이 사무실을 나왔을 때 낮은 한창이었고 공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진은 농담을 하고 웃었지만 서준은 자신의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의 점심은 잠시 쉬고 기분을 전환할 좋은 기회였다. 그래, 기분은 좀 어때?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점심 먹는 거 말이야. 최근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푼 적은 있냐? 서준은 코트를 벗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늘 바쁘지 뭐. 일, 사업, 모든 게 힘드니 쉴 틈이 없어. 그는 목소리에 담긴 피로를 감추려 애쓰며 답했다. 그들은 도시의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카페는 그리 붐비지 않았고 서준은 긴장이 약간 풀리는 것을 느꼈다. 우진은 맥주를, 서준은 레몬을 넣은 물 한 잔을 주문했다. 곧 웨이트리스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에 호감 가는 미소를 가진 날씬한 여성이었다. 이름표에는 한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직업적인 정중함으로 서준을 쳐다봤지만 그녀의 시선 속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습관적으로 거리를 유지한 채 물었다. 서준은 그녀에게 시선이 멈추자 잠시 말을 잃었다.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휩쓸었다.
마치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녀에게 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생각이 엉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을 눈치챈 우진은 웃으며 친구의 팔꿈치를 툭 치며 장난을 걸었다. 이봐, 서준아. 주문하는 거야? 아니면 감상하는 거야? 그는 뚜렷한 흥미를 보이며 친구를 쳐다보며 웃었다. 서준은 재빨리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메뉴에 집중했다. 그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고 그는 서둘러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버거로 하겠습니다.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웨이트리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을 받은 후 돌아서서 떠났다. 그녀가 멀어지자마자 서준은 정신을 차리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흔들고 나무라는 듯한 미소로 다시 우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친구의 반응을 기다렸다. 너 무슨 일이야? 우진이 놀라움과 가벼운 비꼬는 투로 물었다. 네가 그렇게 빤히 쳐다볼 줄은 몰랐네. 넌 항상 그렇게 절제되어 있잖아.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겨 할 말을 찾으려 애썼다. 모르겠어. 그냥 이상했어. 어떤 끌림을 느꼈어. 그는 마치 변명하듯 자신 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진은 맥주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웨이트리스한테? 그가 윙크하며 웃었다. 좀 더 가치 있는 선택지를 찾아보는 게 어때?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그는 우진을 보려고 애썼지만 지원에 대한 생각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사로잡았는지도 몰랐다. 충분히 찾아봤어. 한 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카페 안의 침묵은 식기 소리와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서준은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 그들은 말없이 있었고 서준은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웨이트리스가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접시와 음료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서준은 그녀가 다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번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였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고 그의 관심은 점점 더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가 떠나자 이것을 눈치챈 우진은 참지 못하고 친구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 그가 미소 지으며 흉내냈다. 서준은 다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항상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특히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여기서는 무언가 달랐다. 내가 부자라는 건 숨길 거야. 그는 짧은 침묵 후에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전처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원치 않아. 우진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야? 넌 스스로도 이게 다른 상황이라고 말하잖아. 그렇게 움츠러들지 마, 친구.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때? 서준은 생각에 잠겼지만 금세 일에 대한 대화로 돌아갔다. 네, 말이 맞아. 그는 흥분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그 생각은 안 할래. 지금은 일이나 하는 게 낫겠어. 우진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버거를 먹으면서 서준은 이상한 불확실성을 느꼈다. 지원은 그의 의식에 흔적을 남겼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모든 것이 움직임을 요구했다. 끌림의 느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에 심장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카페를 나왔을 때 우진은 그의 내적 갈등을 보며 다시 서준에게 윙크했다. 포기하지 않는 거지?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우진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도시의 저녁이 내리고 거리는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짧은 말을 주고받으며 집으로 서둘렀고 저녁의 서늘함은 따뜻한 옷깃을 세우게 했다. 서준은 카페 입구에 서서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작지만 우아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장미는 너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름다웠다. 그는 왜 이 꽃을 선택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선택에는 무언가 옳은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거리로 나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고 그녀의 눈에는 가벼운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서준은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쎄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꽃다발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속에서는 다시 모든 것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지원은 약간 당황했지만 따뜻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꽃을 받으며 안녕하세요. 그녀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다.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녀는 분명히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가벼운 수줍음이 드러났다.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서준은 어색함을 느끼며 턱을 문질렀다. 서준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지원은 그를 유심히 쳐다보고 가벼운 미소로 악수를 했다. 지원이에요. 그녀가 답했고 서준은 그녀의 손가락이 마치 자신과 같은 긴장감을 느끼는 듯 살짝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공원에 갈까요? 그는 산책이 둘 다에게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했다. 좋아요. 지원이 답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산책 생각만으로도 기쁜 듯 빛났다. 그들은 공원 쪽으로 향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준은 내면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공기는 신선했고 나무 그림자는 마치 공원이 그들만의 공간인 것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천천히 길을 걸으며 모든 것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항상 밤에 여기 걷는 걸 좋아했어요. 지원이 가벼운 미소로 서준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사람도 없고 오직 고요함과 별들 뿐이죠. 저도 밤 산책을 좋아해요. 서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지원과의 대화는 무언가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매우 단순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쉽지 않았고 이것은 그에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자주 산책하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저녁을 위해서는 언제든 나올 가치가 있죠. 그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지원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눈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절 버리셨고 저는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입양되었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을 소리내어 말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놓아준 듯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서준은 잠시 멈춰섰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솔직함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럴 리가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놀라서 말했다. 그는 그녀의 친절한 외모 뒤에 그런 힘든 운명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원은 감정을 감추려 애쓰며 살짝 웃었다. 실망하셨나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상처받기 쉬운 것이 있었다. 서준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쉽지 않은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말한 것은 그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전혀요. 그가 절제된 미소로 말했다. 오히려 그 점에서 우리는 비슷하네요.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고 나중에 저를 입양한 가족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진심이었다. 지원은 멈춰서서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그녀의 시선에는 즉시 그의 관심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요? 그녀는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물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서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벼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제 가족에게 감사했어요. 그들은 제가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죠. 우리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추억에 잠겼다. 그녀 옆에서 걷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친부모님을 찾아보려고 한 적은 없으세요? 그녀는 잠시 후 마치 아픈 것을 건드릴까 두려워하는 듯 물었다. 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제게 남은 건 사진 한 장뿐이고 저를 버린 사람들을 찾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가웠고
눈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들이 악의로 그런 게 아니라면요.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면요. 지원이 부드럽지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서준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본 후 그녀를 쳐다봤다. 자식을 버리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속에서 다시 모든 것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가끔은 그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을 정당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침묵이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지원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서준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는 다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계속 걸었지만 이제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원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고 서준은 후회의 감정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이 지원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서준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오늘 저녁 고마웠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약간 흐려져 있었다. 저도 고마웠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조용한 미소였다.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지원은 그를 조용히 쳐다본 후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속에서 모든 것이 들끓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원이 카페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거리로 나왔을 때 그녀는 바로 서준을 발견했다. 그는 건물 입구에 서서 살짝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어두운 청바지와 재킷 차림이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기분 좋은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그녀가 다가오자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어때요? 지원은 심장이 약간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직장에서의 하루는 길고 피곤했지만 지금 그와 함께 있자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밝고 흥미롭게 보이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서준 씨. 그녀는 흥분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하네요. 이해해요. 그는 그녀의 피곤함을 눈치채고 윙크했다. 일 끝나고 나면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화 보러 갈래요? 영화요? 그녀는 질문이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웃음을 겨우 참았다. 글쎄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서준은 지원이 어느 순간 정말로 망설이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마침 당신이 말했던 그 로맨틱 영화를 상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그녀는 일 끝나고 영화 보러 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괜찮았다. 알았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그녀가 마침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영화 보러 가요. 그들은 가장 가까운 영화관으로 향했고 주위의 모든 것이 마치 느려진 것 같았다. 공기는 밤 도시의 냄새로 가득했고 저녁 조명은 거리에 특별한 매력을 더했다. 지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가벼운 긴장감을 느꼈지만 서준 옆에서는 평소보다 더 편안했다. 저녁은 어떻게 보내세요? 그가 그들이 인도를 걸을 때 물었다. 영화 자주 보러 가요? 지원은 웃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슬픔이 묻어 있었다. 솔직히 별로 자주 못 가요. 보통은 집에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죠. 당신은요?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시선이 더 진지해졌다. 솔직히 최근에는 저도 별로 자주 못 봤어요. 하지만 영화는 항상 기분 전환하기 좋은 방법이죠. 그들이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지원은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다.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고 이 순간 그들이 무엇을 볼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좌석을 찾았다. 지원은 그 옆에 앉았고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화면에 크레딧이 올라가고 서준은 그녀의 어색함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말아요.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지원은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로 답했다. 좋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감추려 하지 않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다. 영화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지원은 별로 몰입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생각은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서준을 쳐다보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는 매우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진심이었다. 어느 순간 화면에서 특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고 지원은 멈칫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손이 닿았고 이 접촉은 그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의 시선과 마주치기로 결심했고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 눈에는 주변의 모든 것을 가리는 어떤 불꽃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렇게 빨리 느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무언가였다. 영화가 끝나고 그들은 상영관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저녁 도시의 소음은 거의 그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바람은 조금 잦아들었고 지원은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춥지는 않았고 저녁은 부드럽게 밤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서준이 그들이 저녁 도시를 걷기 시작했을 때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괜찮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영화보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어요. 지원은 자신의 말이 더 솔직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약간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한 것이 진심으로 기뻤다. 서준은 그녀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기쁘네요. 그가 장난스럽게 윙크했고 지원은 심장이 다시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계속 걸으며 취미, 좋아하는 책,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원은 고전 문학, 특히 19세기 소설을 좋아한다고 말했고 서준은 현대 스릴러와 판타지를 선호한다고 고백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도 못할 상황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런 책 읽어보고 싶네요. 지원이 답했다. 재미있는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괜찮은 걸로 골라주겠다고 약속할게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지만 그의 미소는 그가 진지할 리 없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어느 순간 서준은 멈춰서서 망설이다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지원은 심장이 돋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다. 저녁 도시의 정적이 그들 둘을 감쌌다. 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떤 장벽을 막 넘어선 것처럼 조용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키스는 가볍고 거의 무의식적이었지만 그 순간 서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온 것 같았다. 그는 마치 감전된 것처럼 몸이 전율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주위의 세계는 사라지고 오직 그녀, 지원만이 남았다. 이제 그의 곁에 있고 너무나 쉽게 그의 삶의 일부가 된 지원.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뒤집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다. 당신이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잊지 못했다. 그는 그냥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는 듯 했다. 지원은 말없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와 같은 놀라움과 떨림으로 가득했다. 저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무언가가 울려 퍼졌다. 서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서준이 지원의 집 앞에서 그녀에게 키스했던 그 기억에 남는 저녁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그때부터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원을 거닐고 카페에 가고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된 도시를 산책하며 즐거워했다. 그들이 함께 있고 매번의 만남이 작은 기적처럼 느껴지는 곳. 그들은 자주 퇴근 후에 만났고
그들의 데이트는 마치 동화 같았다. 지원은 서준이 곁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의미로 가득 차는 것을 점점 더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지지대이자 버팀목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었다. 그와 함께 보낸 모든 순간은 선물과도 같았다. 동시에 이 행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카페를 나섰을 때 서준은 입구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멋진 정장 차림이었다. 안녕?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늘 어땠어? 안녕. 지원은 피로를 감추려 했지만 눈에 띄게 지쳐 보였다. 괜찮아. 교대 근무가 힘들었어. 너를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 그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프라이즈? 또 어딘가로 날 데려가려는 거야? 아니, 그가 웃었다. 그냥 동행이 필요해서. 그들은 도시를 걸었고 지원은 그가 어디로 자신을 데려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 안에서 그녀는 안전함을 느꼈고 주위의 모든 것이 더 밝고 생기 있게 보였다. 서준은 너무나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때때로 지원은 자신이 그와 동등하게 옆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잠시 후 그들은 한 미술관 앞에 섰다. 새 전시회야. 예술 좋아하지, 그렇지? 서준이 그들이 문 앞에 섰을 때 물었다. 응, 좋아해. 그녀가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답했다. 하지만 너는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는 웃으며 그녀 앞에서 문을 열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가끔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가자. 괜찮지? 그들이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즉시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딘가 아늑하고 약간은 장엄했다. 구석에는 그녀의 시선을 즉시 사로잡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전통적이지는 않았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를 발산했다. 내 꿈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네. 서준이 그녀를 관찰하며 말했다. 꿈. 이건 그림이지. 꿈이 아니야. 지원이 웃었다. 때로는 예술이 바로 꿈이지. 그가 신비로운 미소로 답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곧 그들은 마주친 거의 모든 작품에 대해 토론하며 갤러리를 나오고 있었다. 그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지원은 서준이 갑자기 더 진지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지원아, 그가 그녀를 살짝 멈추게 하며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그를 쳐다보고 그의 얼굴이 더 긴장된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했다. 무슨 얘기? 우리에 대해서.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해졌다. 내가 너에게 바로 말하지 않은 것을 고백해야 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네가 이걸 알아야 해. 그녀는 심장이 살짝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아직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서준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녀는 차가운 기운이 몸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나는 네가 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는 나만의 상황, 나만의 삶이 있어. 그리고 아마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 거야. 지원은 침묵했고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불안이 그렇게 근거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네, 삶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녀가 물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해. 나는 네가 카페나 전시회에 같이 다니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야. 나는 특정 지위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야. 지원은 가슴에 무거움이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쓰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찾았지만 내가 너의 지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대화는 예상치 못했고 고통스러웠으며 지원은 왜 그런 내적 불편함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만졌다. 그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그녀 전체가 어떤 내적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것을 느꼈다. 지원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나에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사랑해.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고 지원은 그가 표현하는 부드러움에 심장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이 이 순간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그의 말만이 의미를 가졌다. 나도 사랑해. 그녀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그들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무언가에 굴복한 듯 그들의 입술은 가볍지만 긴 키스로 만났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서로에게 던졌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주위에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감정, 그들의 사랑뿐이었다. 이 순간 그들에게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서서 그들의 관계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게 시간은 느려졌고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 오직 그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것만이 있었고 그것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서준과 지원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한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들이 함께 보낸 매일은 마법 같았다. 그들 사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지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준을 그녀의 부모님께 소개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모든 가능한 시련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느꼈고 이 단계는 둘 모두에게 중요했다. 부모님께 널 소개하고 싶어.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카페에 앉아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즐기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서준은 음악 멈칫했다. 확신해? 그분들이 날 받아주실까? 물론이지. 지원이 자신있게 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친절하고 열린 분들이셨어.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야. 그날 이후 서준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이번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원의 삶의 일부였던 사람들과의 만남이었고 그가 그녀의 세계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지원의 어머니를 위해 꽃을 사고 좋은 와인 한 병을 챙겼다. 만남의 날이 왔을 때 서준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다. 지원은 이것을 눈치채고 그를 지지하려는 듯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 자신도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집에 도착했고 지원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문지방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한 시선을 가진 키 큰 여성이었다. 지원아, 왔구나. 이영숙 여사가 기쁘게 외치며 딸을 껴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서준을 발견했다. 아, 이분이 내 남자친구구나? 그녀가 손을 내밀며 물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서준 씨. 어서 와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이 묻어났다. 지원은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었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서준은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멈춰섰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집을 배경으로 부모님과 함께 서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는 피가 혈관에서 ඈ는 것을 느끼며 가까이 다가갔다. 지원이 그에게 다가와 사진을 함께 보았다. 서준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그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그는 지갑에서 가지고 있던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지원은 같은 장면을 보고 멈춰섰다. 그녀의 숨결에서 무언가 이상이 생겼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양부모인 이영숙 여사와 한재호 씨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냐? 한재호 씨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서준은 그들에게 사진을 건넸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우리 모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힘겹게 이 말을 내뱉었다. 그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이영숙 여사와 한재호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죄책감이 읽혔다. 주위의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긴장감이 너무 강해서 방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서준아, 너는 진실을 알아야 해. 이영숙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해.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한재호 씨가 말을 시작했다. 서준아, 먼저 너에게 사과해야겠다. 그가 눈을 들지 못하고 말했다. 일어난 일은 말로 바로잡을 수 없지만 아마 네가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방 안에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다. 네, 어머니는 매우 아팠단다. 그가 말을 이었다. 비싼 수술이 필요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떠나야 했어. 나는 아내를 그냥 둘 수가 없었지. 우리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목소리가 쩌섰고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우리는 너를 보육원에 맡겨야만 했어. 내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너는 이미 입양된 후였어. 우리는 너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지. 너를 찾을 수조차 없었어. 그리고 몇 년 후에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는 지원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단다. 한재호 씨는 말을 멈췄고 방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서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의 생각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가 힘겹게 단어를 내뱉으며 속삭였다. 어떻게 저를 버리실 수 있었어요? 서준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었단다. 한재호 씨가 힘겹게 시선을 들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한다. 우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말을 멈췄다. 이영숙 여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서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가 힘겹게 한숨을 쉬는 것을 느끼며 그를 껴안았다. 용서해다오, 아들아.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는 항상 널 사랑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서준은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는 고통과 분노가 여전히 가슴을 옥죄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점차 이해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그녀를 마주 안으며 말했다. 두 분이 지원이를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기뻐요. 그는 자신을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그들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잠시 후 그들은 주방으로 갔고 저녁은 더 평온한 분위기에서 계속되었다. 식탁에서 그들은 추억을 나누었고 서준은 자신의 삶, 보육원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서준의 마음은 점차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 서준은 지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 가족을 보여줘서 고마워. 이제 나도 돌아올 곳이 생긴 것 같아.